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쌍용정보통신은 신장호 대표가 자사주 8만 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신 대표의 자사주 취득에 대해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유니스트 백승열 교수팀은 프롬프트 입력창에 텍스트를 넣으면 톤과 물체의 상호작용 동작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한 줄로 톤과 물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로 향후 3D 가상현실 분야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국내 양자 대표 기업과의 연합체 퀀텀 얼라이언스가 공식 명칭을 엑스퀀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첫 상용 제품인 양자 암호칩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장중 24만 3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는 후발주자들의 HBM 시장 침투가 예상과 달리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시장 선도 업체로서 경쟁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하이닉스 어떤 주가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는 5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월보다 0.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약진이 돋보였는데요. 3.5% 상승하면서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양대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800선에 근접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국내 증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정말 상쾌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지만 하락 종목의 수가 500개를 넘어가면서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코스닥 역시나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50개가량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지수보다도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많다는 것은 대형주 위주로 많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승 종목 위주 또는 대형주 위주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에 어떤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이처럼 좋은 장세가 없죠.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인데 외국에는 이제 포지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환율이 상당 부분 안정이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락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현재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서서히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쌍끌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에 이제 대규모 매수 14,000계약 매수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은 비록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좀
출회가 좀 되고 있지만은 이제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이 대외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아직 가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제 오늘이죠. 오늘 러시아 북한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좀 갖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도발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DM은 이제 군사분계선에 장벽을 설치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장벽은 대전차 방어용 장벽인데 결국 뭐냐면은 북한이 남침이 아니라 현재 북침을 두려워한다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놀라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중 대결이 있으면서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했을 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군이 이제 개입을 묶어두기 위해서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다 하는 건데 만약에 북한 본토가 공격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 상황이 사실은 많이 깔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북한에서는 현재 중국보다는 러시아하고 가까워진 거고요. 중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거꾸로진 관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한중일 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미중 충돌에서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미묘한 흐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로 좀 돌아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고공 행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20만 원 이제 돌파가 됐을 때 이거는 엔비디아가 현 가격 대비 현재 2배 내지 3배의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가 굉장히 많이 좀 있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더블은 돼야 되지 않겠냐. 또 최소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30만 원 또는 40만 원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24만 원 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 층 그러니까 19만 원이죠. 19만 원이 지금 처음에는 저항을 보여주다가 여기 있죠. 저항을 보여주다가 돌파 완착을 해줬죠. 그래서 20만 원보다는 19만 원이 하나의 층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블이 되면 38만 원이 좀 됩니다. 물론 38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4만 원, 6만 원, 35만 원 이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하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HBM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따라잡는다고 봅니다만은 따라잡는 시간이 굉장히 좀 딜리가 됐을 때는 시세 부분에서 다 끝난 다음에 따라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장주는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의 어떤 전쟁 부분들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수출 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 반도체 어떤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D램이나 낸드 쪽에 전통적인 레거시 공정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파르게 약간 터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반도체 위주로의 어떤 상승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AI 쪽의 어떤 흐름, AI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익 발생한 구조가 적습니다. 일단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AI 수혜주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금강 광맥을 캐기 위해서는 열심히 청바지, 곡괭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금을 캐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과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전히 당분간은 반도체, 청바지 곡괭이를 파는 반도체 업체, 또 장비 업체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반도체에 포커스 맞춰 보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랠리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강합니다. 또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간밤 미국에서는 반도체 쪽 강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3.5% 넘게 올라와 줬고요. ARM과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도 탄력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관련주 역시나 영향받고 있는데요. 오늘 HBM, 유로모픽, 유리기판 쪽 일제히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SK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반도체 쪽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갈 확률이 좀 많고요. AI가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요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AI는 데이터 센터에서 구현이 되죠. 근데 지금 AI, HBM 수요는 빅테크 위주로 많이 데이터 센터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빅테크는 AI 엔진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 대기업이나 국가별로 현재 빅테크 또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AI가 소프트웨어에서만 구현이 된 것이 아니라 PC나 현재 그 스마트폰 쪽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착들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사물 인터넷이죠. 물론 통신 쪽도 뭐 자동차 쪽, 뭐 사물 인터넷 쪽 이게 각종 이제 침투가 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지금은 뭐냐 빅테크 위주의 선투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최근에 뭐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슈퍼 사이클이 뭐 상술이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고 예전에 호되게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또 꼭지에 물렸던 부분들 못 팔고 계속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못 팔고 있다가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좀 다가오지만은 이번에는 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SK하이닉스 차트를 가지고 한번 슈퍼 사이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면은 지금 미국 IDC에서는 인공지능 보급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2017년, 2018년 이 사이에 슈퍼 사이클하고 최소한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2017년, 18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사이클이 지금 이 사이클이죠. 2016년부터 2017, 18년까지 진행이 됐던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반, 거의 3년까지 진행이 됐던 이 사이클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물론 2000년대 이 특수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집에서 재테크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부는 일일성의 어떤 흐름이 있고요. 이거는 갑자기 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오는 부분들이 이 시기하고 거의 이제 같다는 개념. 이보다 더 가팔렸으면 가팔렸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더 적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2016년, 17년 이게 일파동의 개념이고 이게 오른 동안 박스권 개념.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는 이제 특수기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거라 좀 생각이 되면은 이게 이제 본파동, 3파동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6년부터 2017, 18년 이 사이클보다는 같거나 3파동이기 때문에 클 강세에 많습니다. 만약에 크다면은 같다면 2025년에 좀 진행이 된 거예요. 만약에 크다면은 6년, 7년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관련된 부분들은 각기 산업별로 침투하는 종목군들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쪽
그다음에 통신 쪽 이런 종목이라 보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라든가 어보 반도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AI 반도체가 소모될수록 이쪽 관련된 설계 자산, IP 업체, 뭐 코아시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를 하나의 차트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한번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 시기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좀 됐고요. 현재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 최초의 이제 분석 제시가하고 거의 냉난점에 거의 왔습니다. 오늘 뭐 16%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가 현재 침투하는 어떤 그 산업별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 이런 쪽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더 큰 슈퍼사이클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반도체 쪽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자람 테크놀로지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AI 쪽에서 부각되는 업체들 중심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섹터,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시험을 승인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이처 학술지에 일상적 주행 환경에서는 사람보다 자율주행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새롭게 모멘텀 부각받으면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자율주행 쪽 어떻게 보실까요? 예, 상용화가 아직까지는 더뎌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가 굉장히 좀 더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또 탄력적인 움직임이 올해 상용화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제 8월 8일 날 로보택시의 어떤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통과했던 과정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직접 사람이 운행하느냐 아니면 로보택시가 운영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면은 이렇게 약간 망설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좀 찾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율주행하고 2차 전지를 장착한 전기차가 같이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뭐 커넥티드 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최대 수혜주로를 찾는다 하게 되면은 사실 뭐 LG 그룹을 현재 빼놓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좀 생각이 되는데 물론 관련된 종목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텔레티스 뭐 이런 칩셋 미디어, 뭐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포함이 되고 대수가 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LG 그룹이 휴대폰 사업을 접고 그다음에 차량 전장량으로 올인을 좀 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LG 마그마라는 합작사를 통해서 전기 모터부터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어떤 자회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커버를 실질적으로 좀 하고 좀 있죠. 그래서 LG전자가 최근 이제 자율주행의 이제 최고의 수혜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LG전자는 최근에 액침 냉각 관련된 뭐 최대 수혜주로 한번 올라줬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상승 부분을 다 반납하고 이제는 현재 자율주행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LG전자 무거우면은 LG노텍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큰 폭의 어떤 상승들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LG전자가 이때 액침 냉각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죠. 약간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깜빡 아직 언급을 안 했지만은 LG전자가 현대차 그룹하고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휴 관계가 거의 확실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상 최대의 실적이 진행이 된다는 레포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또 저평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잘 나가고 있고 LG전자는 전혀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자율주행 쪽 상용화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최대 수혜주로는 LG전자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반등 기대되는 만큼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입니다. 인터배터리 2024,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이곳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ESS 제품을 선보일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어떤 내용들 공개될지에 따라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2차 전지 쪽은 전기차 이제 캐즘 현상.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침체가 좀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도전, 그런 부분들의 밀어내기 어떤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 기술들이 계속해서 진보를 좀 해주고 있고 또 2차 전지에 또 이 탑재가 될 수 있는 신기술주 영역들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어떤 트렌드가 다시 한번 인터 배터리 데이에 부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꼽는 부분들이 전력 저장 장치, 2차 전지의 메인 어떤 그런 거 말고 보조 어떤 저장 장치의 활용, ESS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 전력을 자동차에만 이렇게 충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는 건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튬 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다른 개념의 저장 장치, 그다음에 전기차를 구현하는 데서 반드시 리튬 이온 전지만 다시 유일하게 3원계 배터리만 통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도 장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신기술 영역들이 하나둘씩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미중 패권 다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또 수혜주 개념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관련된 종목은 오늘 올라주는 것이 에코엔드림, 덕산 테코피아, 나노신소재 이런 등이 좀 있는데 현재 이제 여기서 제일 나노신소재를 하나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하고 제가 제휴를 도전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시를 했는데 이 도전제에 대한 어떤 부분의 두 가지 종목군 중에서 도전제를 생산한 기업 부분이죠. 이 나노신 소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최근 강하게 이슈가 됐다가 크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상승 부분을 거의 이제 반납을 좀 했습니다. 다시 원가격까지 또 온 상황인데 2차 전지 이제 도전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용화되는 과정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있고 테슬라의 본격 납품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현재 중장기 어떤 성장성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일시적인 어떤 급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상승해서 약간 소외됐지만은 오히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인터배터리 2024 모멘텀으로 2차 전지 관련주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나노 신소재 살펴봤고요. 도전제가 상용화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중장기 성장성이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스마트한 매매 전략으로 시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봤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매수가는 15,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상담인데요. 금양 그린파워 7거래일 만에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고 또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20%가량 담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빠르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 또 최근 쉬어가는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특별한 기술적 난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에이시아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태양 판넬을 구입을 해다가 설치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설업에 들어가야 할지, 뭐 설치업에 들어가야 할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시장 진입 장벽이 좀 적기 때문에 너도나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화, 그 업체만의 이제 고도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가지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많은 태양광을 현재 집중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이에 대한 후유증, 부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중국 어떤 시장에 이제 뺏기면서 많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고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10분의 1토막까지 매출액이 추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 하지만은 또 현재 시장 경쟁력이 좀 적기 때문에 테마적인 이슈가 약간 돌았을 때 한번 이제 매도를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점에서 그냥 9,000원, 10,000원 정도 되죠. 고점이 18,000원까지 이뤘고요. 지금은 딱 절반 정도에서 지금 현재 하락이 멈춰졌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한 번 정도는 지금 21선까지는 뭐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한 14,500원, 15,000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21선인 14,000원 정도가 좀 되면은 종목 교체, 특별하게 뭐 주도주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양 그린파워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14,5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 매도 후에 종목 교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매수가는 27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6만 원 초반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손실 폭이 꽤나 커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리노공업이 시총이 4조 정도 됩니다. 네. 코스닥 시총이 상위에 링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있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웨이퍼 단위로 검사를 좀 해야 되는데 방식이 포고 방식, 러버 방식 두 개가 있는데 리노공업이 하는 방식이 이제 포고 방식인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뭐 리노 방식이라고 많이 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 러버 방식으로 이렇게 이 타입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은 조금씩 힘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대세가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움직임은 조용합니다.
30만 원까지 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26만 원 정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뭐 반도체 또 호황에도 힘이 없지만은 결론적으로 13만 원대에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와서 거의 한 30만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약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조정도 보통 2달도 못 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하락 침체가 아니라 꾸준하게 많이 올라왔고 또 가격 기간 조정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7만 원에서 10% 정도 되는데 살짝 몰려 있지만은 보유의 영역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어떤 업황 회복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수급이 약간 들어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침체되지만은 가지고 계시다가 30만 원이 넘어서는 강력한 흐름 33만 원 정도까지 되면은 이때 마디 매매 좀 하시는 부분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리노공업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조만간 수급이 들어와 줄 가능성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33만 원대 부근에서 마디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네, 종목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일까요? 예, 에코앤드림이요. 에코앤드림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7,000원에 비중은 20%요. 네, 47,000원에 비중 20%. 네, 예, 일단은 수익권 너무나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6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면서 오늘 52,0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 에코앤드림 가지고 좀 계신 어떤 이름만 보더라도 약간 뭐 조금 주식 투자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종목을 보니까요. 그러신가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투자예요. 투자. 그래요. 뭐 예. 좋은 종목 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이제 트렌드 부분들이 양극재 위주로 많이 이렇게 트렌드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구체 물질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전구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삼원계죠. 자, 삼원계 리튬, 코발트, 망간 이걸 세 개를 이제 섞는 것이 이제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구체 자체만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리튬, 코발트, 망간을 따로따로 수입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리튬하고 섞는 것도 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구체만 별도로 수직 계열을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그중에서 에코앤드림이 이런 것들을 좀 하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조금 더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시세가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중국산이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이걸 섞어서 가공하면은 국산으로 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또는 법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지만은 약간 우회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상당히 뭐 좋은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충분하게 주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밸류에이션 치고 상당히 이제 저평가가 돼 있고 시총이 물론 5,900억 뭐 적지 않은 것이지만은. 현재 미래 성장성 된다면 조단위를 찍는 어떤 흐름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봅니다. 일단은 뭐 수익권 계시는데 뭐 축하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32,000원에서 고점이 이제 59,000원, 6만 원 정도까지죠. 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빠지는 현상인데 여기서도 한번 상승하다 빠지고 여기서도 한번 상승하다 빠졌는데 두 번째 상승하다 빠진 부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깊게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충분하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다 이기고 다시 한번 오늘 8%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이제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 그리고 이 저점이죠. 저점이 이제 32,000원인데 더블이 되면 64,000원입니다. 근데 64,000원이 되기 전에 조정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은 64,000원을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죠. 그래서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됐던 가격이 36,000원입니다. 36,000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더블인 가격이 72,000원까지는 최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72,000원, 73,000원, 75,000원, 직전 고점이 한 85,000원인데 75,000원 이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쌍봉 고점까지는 한번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75,000원까지 갖고 가요? 예, 충분히 또 여기서 일부 비중 축소하고 좀 더 신고가도 가능하니까 좀 더 예. 중기적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기 유성전자 한다고 그러던데. 그때는 진행이 되면 그때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유상증자가 일반적으로 악재 요인인데 앞으로 뭐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또 실제 계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량 부담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7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에코앤드림까지 살펴봤습니다. 성장성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최소 7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그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MC입니다. 매수가는 29,9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업계 최초로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을 SK하이닉스와 함께 개발한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면서 오늘 16,900원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TMC 어떻게 보실까요? TMC 전공정 재료업체, 네. 가스업체 좀 해당이 되고 네온가스를 비롯해서 특수가스만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HBM 위주로 여기에 이제 장비 소재를 공급한 기업만 올라가고 있고 전통적인 레거시 공정, 전공정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턴 어라운딩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시세를 낼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TMC도 뭐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장 장비 업체들 대부분 다 죽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D램이나 랜드 부분들이 이제 터닝을 좀 해주고 있고 터닝을 하기 때문에 터닝을 한 다음에 장비 업체 이쪽 관련된 부분이 수혜가 좀 될 수 있고 또 소재도 이런 것이 확인한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약간 침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터닝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TMC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할 때 HBM 쪽이냐 HBM 쪽이 아니냐 이걸 좀 판가름해서 아니면은 좀 더 늦게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TMC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좀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TMC의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산화 쪽에 상당히 많이 이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면은 굉장히 좋을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거의 이중바닥이죠. 살짝 깨지려고 하는데 뭐 깨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17,00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약 뭐 10% 이상 물려 있는데 지금은 뭐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지고 있죠. 박스권 상단이 22,000원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22,000원까지 나왔다가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2,000원 정도가 오는 시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TMC까지 살펴봤습니다. 2만 원을 넘어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재룡산업입니다.
매수가는 8,2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보유하면 수익 실현 가능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전력 수급 대비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하면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7,700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 재룡산업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AI 쪽 데이터 센터 수요 또는 이번에 여름철 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테마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강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당장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약간 오버슈팅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대형산업도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또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테마성 요인이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이제 통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3,300원짜리가 현재 9,000원까지 약 3배 정도 올라가 줬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하게 약간은 고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크게 시세를 냈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N자형 패턴이 나와줄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을 수 있고 살짝 슈팅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시세 원리상으로 이평선으로 한번 보면은 61선이 이렇게 정별이 되고 있고 21선이 이렇게 쌍봉 고점을 보이다가 이렇게 급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기대감 때문에 급등 나가다가 한번 슈팅하다가 이렇게 급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준 테마적 요소, 지속적 성장 스토리가 나와주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8,200원까지 앞으로 여름철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슈팅은 한 번 좀 일어날 수 있고 좀 보지만은 9,000원 넘기 힘들다. 그래서 8,200원이 한 번 오기 때문에 이때 종목 교체를 하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룡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슈팅은 한번 나올 수 있지만 9,000원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6월 4일에 짚어주셨던 덕산테코피아 강한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덕산테코피아 어떻게 보실까요? 예, 덕산테코피아는 그 만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다양하게 좀 하고 있고요. OLED 소재,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도 하고 있고 자회사는 2차 전지 쪽에 연구를 좀 전고체나 이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양상 때문에 최근에 오랜 동안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있고 다시 하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하게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가적인 급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소한 72,000원 이상 7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75,000원, 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현재 추천가 대비 더블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덕산테코피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추가 급등 가능하고 최대 9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봐주신 만큼 꼼꼼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네. 부분입니다. STI라는 종목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자, STI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이제 장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약품 공급 CCSS라는데 잉크젯 프린터 방식으로 할 때라든가 또는 반도체에서 여러 공정에서 주기적으로 이 약품을 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뭐 이 HBM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 시대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죠. 근데 STI가 새롭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리플로우 장비란 것은 오븐에 그 음식을 데워서 데우는 것처럼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는 온도를 이렇게 급작히 올려서 식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접착을 하거나 납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HBM을 쌓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STI가 이쪽 관련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제 나름대로는 HBM 3E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납품 요거에 이제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STI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이렇게 행보를 좀 해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했죠. 2003년 6월부터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딱 1년간 행보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시세는 계속 났지만 박스권인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상승의 스토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시총이 6천억 정도. 뭐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처럼 가벼운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고, 또 오늘 또 한 5%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 흐름에 최근 어제부터 좀 조짐이 좀 좋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공략주로는 STI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납품 고객사 증가로 강한 흐름 예상되는 만큼 해당 종목 똑똑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유럽에서 열리는 인터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또 파생 테마인 전력 저장 장치 ESS 테마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이제 현재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또 추가적으로 뭐 조선 기자재도 포함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ESS 자동차 부품주, 조선 기자재 쪽 수급 확산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반도체, 자율주행, 2차 전지 분석해봤고요. 공략주로는 STI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ESS,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주목해보시면서 꼼꼼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